손자병법 제10편 지형, 지형과 전쟁의 관계. 첫 번째, 6 지형으로 판단을 달리하라. 손자는 말한다. 지형에는 통형이라는 것이 있고 궤형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형이라는 것이 있고 A형이라는 것이 있으며 험형이라는 것이 있고 원형이라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통형이란 아군이 진격할 수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지형을 말한다. 통형이란 아군이 먼저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거해 식량의 보급로를 확보한 뒤 전쟁을 하게 되면 이롭다는 것이다. 두 번째, 궤형이란 진격할 수는 있으나 물러나기는 어려운 지형을 말한다. 궤형이란 적군이 방비하고 있지 않을 때 진격하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적군이 방비하고 있으면 진격해도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어려워 불리하다. 세 번째, 지형이란 아군이 진격해도 이롭지 못하고 적군이 진격해도 이롭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형이란 비록 적군이 이익으로 아군을 유인해도 진격해서는 안 되고 적군을 유인해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적군으로 하여금 반쯤 진격해 나오게 하였을 때 그들을 공격해 유리함으로 삼는다. 네 번째, A형이란 아군이 먼저 점령해 그 양측의 병력을 가득 채우고 적군을 기다린다. 만약 적군이 먼저 그곳을 점령해 양측의 병력을 채워놓고 있으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야 한다. 병력을 채워놓지 않고 있으면 그곳을 따라 지나가면 된다. 다섯 번째, 험형이란 아군이 먼저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니 반드시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령해 적군을 기다린다. 만약 적군이 그곳을 먼저 점령하고 있으면 아군은 병력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 적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 원형이란 양측의 세력이 비슷하면 싸움을 걸기 어려우며 싸워도 불리하다. 무릇 이 6가지는 지형을 이용하는 기본 원칙이며 장수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니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장수의 허물로 인한 패배의 6 유형. 그러므로 군대에는 주병이라는 것이 있고 이병이라는 것이 있으며 한병이라는 것이 있고 봉병이라는 것이 있으며 난병이라는 것이 있고 배병이라는 것이 있다. 무릇 이 6가지는 하늘과 땅의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허물이다. 첫째, 주병이란 양측의 세력이 균등한데도 하나의 힘으로 열의 힘을 치는 군대를 말한다. 두 번째, 이병이란 병사들은 강한데 지휘관이 나약한 군대를 말한다. 세 번째, 한병이란 지휘관은 강한데 병사들이 약한 군대를 말한다. 네 번째, 붕병이란 비장이 노해 주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적과 마주치면 명을 거슬러 독자적으로 출전하며 장수가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군대를 말한다. 다섯 번째,
난병이란 장수가 나약해 엄하지 못하고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며 지휘관과 병사들이 정해진 규칙 없이 병력을 배치함에 있어 멋대로 하는 군대를 말한다. 6번째, 배병이란 장수가 적군의 적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과 싸우며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군을 공격하며 병사들 중에서 선발된 정예병이 없는 군대를 말한다. 무릇 이 6가지는 패배하는 길이며 장수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3번째, 진정한 전쟁은 지형 파악이 관건이다. 무릇 지형이란 용병을 도와주는 것이다. 적군의 적정을 헤아려 승리를 이끌며 지형의 험난하고 평탄하며 멀고 가까운 것을 계산하는 것이 상장의 길이다.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이치상 반드시 이길 수 있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하여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옳고, 전쟁의 이치상 이길 수 없으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하여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진격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퇴각하는 것도 죄를 피하지 않으며 오로지 백성을 보호하고 이익이 군주에게 부합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런 장수는 나라의 보배이다. 4번째, 때로는 자애롭게, 때로는 엄격하게 다루어라. 병사들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야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깊은 계곡을 달려가기 때문이다. 병사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야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사들을 너무 후하게 대하면 버릴 수 없으며 아끼기만 하면 명령할 수 없게 된다. 어지러우면 다스릴 수 없으니 비유하건대 교만한 자식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5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아군의 병사가 공격할 수 있는 것만을 알고 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만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군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또한 절반의 승리만 얻을 뿐이다.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군이 공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지형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용병을 아는 자는 출동해도 위혹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도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는 곧 위태롭지 않으며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는 곧 온전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한 질한 지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쟁의 지형과 상황, 주변 제국의 정황과 적장의 심리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즉 전장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군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노자도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고 하였다. 너는 100걸음 밖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속눈썹은 보지 못하는 법이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허물은 보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